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19일 이라크와의 대결을 앞둔 일본 매체들은 한껏 들떠서 강냉이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피파 랭킹 17위로 16위인 독일을 바로 턱밑까지 따라온 일본. 전력상 이라크를 가볍게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 이라크전에서 승리한다면 독일을 제치고 16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유럽파만 20명이 넘고 전력은 탈아시아급으로 아시안컵보다는 향후 월드컵 우승을 원한다고 외쳤던 일본. 일본에게 아시아 국가들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우리나라와 이란, 사우디, 호주 같은 강호들도 한 수 아래로 보며 아시안컵 우승을 당연시했던 일본. 하지만 이라크와의 맞대결에서 40년 만에 1대2로 패하자 설레발치던 일본 언론들은 모두 아닥하며 침묵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일본 이라크에게 패하자 경기를 중계했던 중국 CCTV는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겼는데요. 伊拉克队创造了本届亚洲杯开赛以来最大的冷门，他们2-1击败了亚洲排名第1、世界排名第17、整个亚洲纸面实力最强的日本队。伊拉克队顽强的作风，今天晚上给我们留下了深刻的印象。而这场输球让日本队接下来面临更为尴尬的是，那日本队即便是出线，也只能以小组第2出线，极大可能在16进8要遇上他们在亚洲的一生之敌韩国队了。那对于亚洲杯，对于日本跟韩国来说，那将是非常残酷的淘汰赛赛程。 중국조차 우리나라가 요르단을 이길 것으로 예상하며 2조 1위로 생각하고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역시 도하의 참사를 겪은 일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20일 요르단을 맞은 우리 대표팀은 전반 초반 손흥민의 페널티골로 앞서갔지만 이후 전반 내내 요르단에게 측면을 허용하며 2골을 헌납, 전반을 1대2로 마쳤는데요. 이후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뤄진 선수 교체로 분위기를 다잡은 우리 대표팀은 요르단을 몰아붙여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골로 간신히 2대2 동점을 만들며 죽다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삼선과 풀백인데 경기력 논란이 있어도 클린스만 감독은 박영우와 이기재를 끊임없이 중용, 특히 측면이 강한 요르단을 제대로 분석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쓰는 선수들만 계속 쓰는 강수를 두며 결국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듯 후반 시작하자마자 문책성이 강한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이 해주는 날이면 승리를 얻고 이강인이 조금만 부족하면 클린스만호는 죽을 쓰는데 이럴 바에는 감독이 왜 존재하는지 이 좋은 스쿼드를 갖고도 맨날 쓰는 선수들만 고집하는 클린스만 감독. 팀이 지고 있어도 고래고래 소리치며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마치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과 같은 여유로운 모습에서 정말 TV를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마저 들었습니다. 요르단과 같은 팀을 상대로 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 위주로 멤버를 구성하고 공격수 역시 조규성보다는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차라리 조규성 같은 공격수는 피지컬로 딱 누리기 좋은 일본전에 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이강인이 자꾸 수렁에 빠지는데도 벤치에서는 어떠한 지시도 들어가지 않으니 이강인이 상대의 견제를 뚫고 반대편 공간으로 볼을 넘겨 득점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똑같은 득점 패턴은 결국 요르단에 묶여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역대급 멤버를 데리고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는 무능한 감독 아래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수비하는 김민재 선수가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이날 우리와 요르단 경기를 중계한 중국 CCTV는 경기 후 다음과 같이 총평했는데요. 感觉怎么样这场比赛？就像开始我们说的，有点出乎意料，但是从这个结果来看，这个比分来看的话，应该双方都能够接受的这样一个结果吧。因为从目前的这个小组的形势来看的话，可能他们两个球队也要去判断一下，或者也要去琢磨琢磨出线之后，他们到底遇到怎样的对手。最后一场比赛肯定要同时开始，巴林是对阵这个约旦，这个韩国是打马来西亚，对啊。从这个小组来看，我觉得巴林还有这个约旦还有韩国基本上小组出线是没有问题，就是看名次的一个选择了。双方在下半场的这个比赛当中啊，我觉得韩国队在换人之后，其实还是收到了一定的伤害。其实今天这场比赛，包括昨天伊拉克打日本这场比赛，还是给我们很大的一个启示。虽然现在韩国队也好，日本队也好，他们在欧洲踢球的球员很多，但是如果你的战术，是吧，有针对性，是吧，你的防守的组织，是吧，这个1对1的这种强硬度、侵略性更强的话，跟对手是完全可以抗衡。 스포츠 소식을 전문으로 전하는 주보반은 피파 랭킹 87위인 요르단이 23위인 한국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경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선수단 몸값만 2,800억이 넘는데 이런 화려한 라인업을 가진 한국팀이 136억을 기록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비기며 참여를 구겼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두는 일본은 패배했고 한국은 요르단과 비기며 아시안컵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이두는 지난 경기에서 일본이 이라크에 패하며 대회 최고 이변이 발생했는데 한국 역시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인 요르단을 맞아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골로 겨우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2조에서 이변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신화스포츠는 한국이 16강에서 일본을 피하기 위해 요르단과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신화스포츠의 짱시화 기자는 19일 일본이 이라크에 패하며 팬들을 놀라게 하더니 20일에는 한국이 요르단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팬들을 놀라게 만든 주인공이 됐다고 경기 내용을 보도하며 현재 D조에서 조 2위가 유력한 일본을 16강에서 피하기 위해 한국이 고도의 전략을 짠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이 전반 손흥민의 득점 이후 곧바로 수비진들이 마치 아마추어 축구팀을 보듯 느슨한 수비력을 선보이며 공격의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며 전반에만 연달아 2골을 허용한 점은 충분히 의심을 일으킬 만한 소지를 제공했다고 분석. 그럼에도 한국은 이기기는 싫지만 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후반전에 비로소 공격을 감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2대2로 무승부가 됐지만 골 득실로 인해 한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인 조 2위를 차지, 이는 분명 16강에서 일본을 피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기를 한국은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뉴스 역시 신화스포츠처럼 한국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요르단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전략을 썼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이번 한국 대 요르단전은 2조 1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경기로 객관적 전력상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두 팀은 서로 자책골까지 기록하며 무승부를 기록, 특히 한국은 만약 이번 경기에서 조 1위로 오르게 되면 D조 2위가 유력한 일본과 16강에서 맞붙기에 이번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경기에 임했다고 경기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얼마나 한심하게 경기했으면 이런 뉴스까지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며 뉴스를 보는 내내 저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는데요. 해당 경기를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경기는 한국이 2조에서 1위하고 싶지 않아서 한 경기, 16강 가면 일본 만나니까. 인정, 한국팀 진심으로 경기하지 않았음, 꿍꿍이가 있었다고. 지금까지 한 골도 실점 안 하고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팀밖에 없음. 와, 한국팀 16강에서 일본 피하려고 연기하는 것 봐라. 진짜 연기 대상감이다. 보니까 한국이 고의로 일본을 피하라는 것이 맞을 듯, 일본도 보니까 알아서 조 2위로 내려가고 한국도 스스로 조 2위하며 컨트롤하고 있네. 한국팀 연기 잘 봤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한중일 모두 현재 조 2위임, 즉 다 같은 레벨이라는 뜻. 일본 피하려고 한국팀 필사적으로 치는 것 봐라. 진짜 이번 아시안컵 재밌네. 재밌어. 한국이 일본 피하려고 죽이는 시나리오 들고 나왔네. 경기 라이브로 보신 분들 말씀 좀. 한국이 16강에서 일본 피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경기한 거 맞나요? 연봉 29억 원으로 이번 아시안컵에 참가한 24개국 감독들 가운데 2위를 차지한 클리스만 감독. 우리는 그에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동네 마실 다니며 웃는 그런 웃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역대 최강이라는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감독으로서 져야 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